이번 영상에서는 제로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로의 상태라는 것은 호호포노포노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태인데요. 그 제로의 상태가 돼야만 영감을 얻고, 그리고 그 영감뿐만 아니라 평화와 풍요, 행복감, 그 다음에 자유의 상태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어느 순간 그 힘든 상황을 잠시 잊고 행복함을 느끼는 상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도 제로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떤 오해점이 있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해가 깊은 선정의 상태나 혹은 열반이나 참나라고 설명하는 그런 상태만이 이제 제로의 상태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선정의 상태나 열반이나 참나의 상태는 제로의 상태가 맞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 호흡포노포노 세미나에서 이제 명상이나 호흡법이나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명상이나 이런 걸 오랫동안 좀 했었어요. 그 명상을 하면 선정의 상태가 들고 평화롭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열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리고 뭐 참나의 상태라고 이제 말하는, 하여튼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상태의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명상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깊은 어떤 평화와, 그리고 순수하게 그냥 차리기만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에선 아무것도 이제 떠오르지 않고, 아무런 어, 진짜 그냥 풍족하기만 한 그 순수한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힘들 때에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온전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굳이 이 선정의 상태나 열반의 상태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이나 그런 기억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걸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태, 그러니까 말할 때 이런 열반이나 참나나 이런 선정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궁극의 깨달음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고 좋은 상태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판단이 올라와도 그것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더 높은 차원의 음, 상태라는 거죠. 영적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누구도 선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열반이나 참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상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 테고요. 그리고 졸리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의 상태를 경험은 하지만 그 기간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는 생각과 감정, 판단, 여러 가지 기억들이 올라오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나 어떠한 열반이나 참나의 상태를 추구하는 어떤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평상시에 올라오는 어떤 기억이나 어떤 감정, 판단들, 어떤 느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분명히 이 상태가 깊은 어떤 명상의 상태가 좋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상태를 추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명상을 거의 안 하는데요. 뭐 가끔씩은 하지만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선정의 상태나 열반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저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제가 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저는 다른 관점의 어떤 제로의 상태를 제가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반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냐, 참나를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냐, 깊은 선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열반의 상태를 도달했다 하더라도 뭐 참나의 상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거냐고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걸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의 상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선정의 깊은 선정의 상태, 열반이나 참나의 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 의식은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나 판단에 휩쓸리지 않은, 그러니까 그거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 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로의 상태에 도달을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이 상태를 알아야만 평상시에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 판단들을 내가 쉽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기억이 떠오르거나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나 판단들이 딱 떠오르고 나면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2차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가 계속 물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매몰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겠죠. 집에 만약 딱 이제 회사를 갔다가 집에 딱 왔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의 직장 상사가 나한테 훈계한 게, 이거 혼낸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그 상사가 딱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이제 뭐 분노와 미움의 그다음에 짜증의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때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지는 얼마나 잘했길래, 혹은 뭐 등등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떠오르는구나라고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쉽게 안 될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될 텐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까지 같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 사람을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떠오르는구나라고까지만 일단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에 대해서 2차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차적인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내면에서 떠오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떠올라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떠오른 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의외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그냥 이런 생각이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느끼다 보면 대부분의 생각들은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매몰돼서 또 2차적인 생각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계속 매몰된 상태에서 기억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은 기억을 기반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계속 내가 반응을 해버리면 나는 기억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감에 이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기억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내가 매몰되는 순간 나는 이제 신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생각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구나. 생각이 뭐 판단이나 생각, 감정이 올라왔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실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어차피 이것도 사라질 거라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하는데 이제 아주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알아차림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아차림 이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그 종류가 틀리겠죠. 상처가 다 틀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어떤 압박,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압박,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상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화해 나가는 거죠. 웬만한 것들은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계속 사라지지 않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그것을 정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미용고사라는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정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정화를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런 감정이 나한테 왔구나. 근데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카르마가 깊은 거예요. 뿌리가 깊은 어떠한 기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정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떠올라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화를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정화를 선택해버리면 내 판단과 기억이, 그러니까 내 판단과 그 생각이 정화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에 몰입이 되니까 그 감정이 또 사라집니다. 그럼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사에 뭐 죄의식에 뭐 여러 가지 뭐 우울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다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겠어요. 그때 그냥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만 계속 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만 계속 했더니 올라오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판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그냥 이제 기억은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잘못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카르마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정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올 틈이 없게끔 정화를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화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화를 하다 보면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정화를 하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화를 하면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정화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를 봤더니 10%는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직접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한 20% 정도는 그냥 정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뀌면서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 있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은 이제 나는 문제라고 이제 느끼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기억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화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오류의 에너지들이 정화를 이렇게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고 나면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이 어떤 원리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배웠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과거의 잘못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거죠. 죄의식도 들고 너무 힘든데 이걸 딱 깨닫고 나는 순간 그런 사실은 있어요.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사실은 있는데 더 이상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끔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나 혹은 이런 깨달음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리면서 더 이상 그런 기억이 올라와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상태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화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늘어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상에 어떤 일이 부딪히더라도 아,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가 되면서 금방금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누군가도 나로 인해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내나 남편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아내나 남편도 바뀐 상태로 내가 바뀐 만큼 바뀐 상태로 나에게 대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었던 판단이나 기억들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제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주변까지 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끼시게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기만 이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알아차린다는 거는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미용고사라는 걸 안 하셔도 돼요. 필요가 없게 돼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깊은 건 그러니까 아주 좀
부정적인 강도가 센 것만 필요하고 일반적인 것들은 아 이런 게 올라오는 거구나 이런 게 올라오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그렇게만 느끼셔도 어 그냥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억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들이 이제 올라오면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끔 그냥 냅둬도 되고 좀 깊은 기억들은 정화를 해서 이렇게 없애면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 중에 아 이거는 영감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거구나. 느낌이 틀려요. 기억이 올라오는 거하고 내면에서 주는 신성이 주는 영감이 올라오는 거는 느낌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영감이 탁 받아 이건 영감이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자각이 되면 그걸 실천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로의 상태는 딱 이런 상태예요. 뭐냐면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이 올라와서 내 머릿속에서 인지가 된 상태는 제로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잠시 흘려보내면 지금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뭐 어떤 건물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판단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제로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로의 상태,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제로의 상태. 그 상태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빚이 많아서, 혹은 누군가랑 다툰 상황이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 지금 내 머릿속에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없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평화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제로의 상태가 돼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의외로 이런 제로의 상태를 다 경험을 하세요. 모든 분들은.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의식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평상시와 다르게 생각이나 감정이 없이 그냥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 상태, 그냥 보고만 있고 있는 상태죠. 판단이 없는 상태죠. 판단이나 생각이 없는 상태죠.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추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기억과 판단, 기억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시더라도, 뉴스에 어떤 글을 보시더라도,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 딱 나오면 예전 기억들이 올라와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글 내용만 봅니다. 글 내용만 보면서 그때 올라오는 판단들을 이렇게 지켜봐요. 이렇게 지켜본다고요. 그러면 지켜보는 와중에 내 안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 중에 이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정화를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는 영감으로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읽더라도 하나의 글을 읽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글 내용만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면 내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글을 보더라도 제로의 상태로 글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해 이제가 있어요. 제로의 상태랑 관련해서 오해 두 번째인데 잠재 의식이 있잖아요. 우니피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호호폰노폰에서는 우니피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잠재 의식에 모든 기억이 사라져야 제로인가라고 이제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기억이 없는 상태가 제로의 상태가 아니냐?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도 정보잖아요. 정보가 사라지면 우주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로의 상태라는 건 내 안에서 설령 오류의 기억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 제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면에는 잠재 의식에는 필요한 정보하고 필요 없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도 이제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다퉜는데 친구랑 다퉜는데 알고 봤더니 오해를 한 거였어요. 오해를 한 거였어요. 근데 내가 오해는 한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나를 욕했다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욕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엄청 칭찬을 해줬고 나를 좋게 평가를 해줬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이제 뭐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를 그렇게 욕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나는 판단을 해버리면서 제가 날 욕했구나라고 오해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건 필요 없는 정보죠. 그 사람이 나를 오해를 했다라는 기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라고 하는 기억은 쓸모없는 정보죠. 왜곡된 정보니까.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정보는 아직은 제로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표면 의식에 떠오르지 않은 상태면 제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표면 의식이 제로의 상태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때가 되면 올려줍니다. 내면 아이가. 왜? 내면 아이는 아직 제로의 상태가 아니니까 그 필요 없는 정보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니까 올려주게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화를 하는 거죠. 정화를 해서 내면 아이까지 이제 없애버리면 이제 온전하게 제로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계속 올려주는 이유는 나는 이것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오류 에너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정화해 달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잠재 의식 안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억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서류를 만들어서 그 서류를 작성한 거를 책꽂이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러면 책꽂이에 꽂아놓은 기억은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건 당연히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책꽂이에서 다시 그 서류를 끝내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같이 필요 없는 이런 왜곡된 필요 없는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억이 없는 상태가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정보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오해를 했을 때 그것이 표출되지 않으면 제로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탕화면이 우리의 표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표면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바탕 화면으로 표출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클릭을 하지 않거나 열지 않으면 제로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가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걸 클릭을 해서 열었어요. 그러면 제로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나에게 꼭 맞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게 영감의 상태인 거예요. 그 데이터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 그러니까 표면의식이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이 표면의식에 창을 띄우지 않으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창을 띄우지 않으면 제로의 상태가 되고, 많이 띄우게 되면 많이 띄울수록 제로와 먼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다 띄워놓으면, 그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컴퓨터가 버벅거리잖아요. 뭐 제대로 막 잘 안 돌아가잖아요. 창을 많이 띄워버리면, 이것 띄우고 저것 띄우고 막 그러면. 아니면은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깔아놓으면 서로가 충돌돼 가지고 막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기억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표면 의식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띄워버리면 내 머리가 버벅거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한다는 건 내가 창을 띄운 것을 딜리트 시키고 또 딜리트 시키는 거예요. 계속 딜리트를 시켜서 이제는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인터넷 창이 막 열린다면 그 바이러스가 있는 그걸 정화를 통해서 계속 없애는 거죠.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서 없애듯이 정화를 해서 그 바이러스 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 안에 나에게 꼭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삶이라는 걸 영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로의 상태라는 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깊은 어떤 선정에 들었을 때, 명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순수한 어떤 자의식만 있는 상태, 그런 상태만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상태보다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머릿속이 맑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생각과 판단을 최대한 줄인 상태, 그리고 그냥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게끔 그냥 냅둘 수 있는 상태, 판단과 2차적인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제로의 상태로 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억이나 어떤 영감들 중에, 기억은 정화를 하고 영감은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온전한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면 아이와 이제 친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로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 아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내면 아이가 그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올려줄 때
거기에 판단과 생각을 계속 해버리면 내면 아이는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컴퓨터랑 제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바이러스가 나한테 있으니까 정화해 달라고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올려주면 그냥 정화를 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딜리트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생각을 계속 해버리면 그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내면 아이와 이제 친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정화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정화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존재가 내면 아이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내면 아이는.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생각으로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올려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뭐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클릭 탁탁 하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클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뭐 끌리는 기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렇게 클릭을 하는 와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이건 너한테 필요한 거니까 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저쪽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어떤 책을 골랐는데 그냥 책이 끌린 거죠. 그냥 그 끌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끌림이 내면 아이가 올려준 거예요. 그 책을 보라고. 너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보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내면 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내면 아이고, 우리의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다 모두 관리하는 게 내면 아이기 때문에 내면 아이와 친해지고, 그리고 내면 아이가 올려주는 부정적인 오류의 어떤 데이터들, 그런 역사와 그런 오류의 에너지들을 정화를 할 때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 증폭시켜 버리면 이제 병에 걸려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 아이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정화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 정보를 올려주기 때문에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을 해줍니다. 느낌으로 주기도 하고요. 혹은 그런 장소를 피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우리가 육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뭔지 모르게 그냥 촉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흐름 자체를 그런 위험이나 사고의 흐름과 다르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나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아이와 친해져야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면 아이에게 정화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호노포노 세미나에 가면 그 12단계 정화법을 배우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내면 아이에게 다운로드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에게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이는 내면 아이대로 정화를 하고, 저는 제 자신은
표면 의식으로 또 정화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둘 다 정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용고사만으로도 정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표면 의식으로 미용고사라는 걸 하다 보면 내면 아이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화를 하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내면 아이가 스스로가 정화를 해서 올려줍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화를 해달라고 올려주잖아요. 어떤 오류의 에너지나 오류의 어떤 기억들을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내면 아이가 정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내면 아이 스스로가 정화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표면 의식으로 정화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 아이 스스로가 정화를 해서 올려주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내면 아이와 친해지고 내면 아이와 내면 아이에게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내면 아이와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함께 하는 것이 흐르고 나면 웬만한 사건이나 웬만한 문제, 웬만한 진짜 그런 고통 같은 거, 고난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득도한 사람처럼 득도했다고 해야죠. 초연해집니다.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럼 이건 이렇게 헤쳐나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초연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초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바뀌어 나갔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얻게 되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작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글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을 테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강의에 대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음식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맞추어서 영감을 많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사람한테 과학적인 영감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길 혹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영감들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하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 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화를 하시다가 미용고사라는 네 마디 말을 하시다가 왠지 모르게 호흡푸는포노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게 좋겠다고 느낌이 오고 내면 아이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그거에 참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몰라요.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 줄지는 몰라요. 다만 내가 미용고사라는 말을 계속 정화를 선택을 하고 내가 제로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보이는 것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화를 하면서 그리고 제로의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의 흐름에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흐름에 따라서 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흐름들이 느껴지고 내가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하시다 보면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가 이제 느끼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내 내면에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억들이 정화돼서 깨달음으로
변형돼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각을 하게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로의 상태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모두 제로의 상태이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 제로의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온전한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